내가 자존감이 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성인도 충분히 아직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3H를 선물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Gift of hearts, gift of hands, gift of head. 이렇게 세 가지인데 머리가 주는 선물,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주는 선물, 손이 주는 선물.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이건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의 자존감, 내 자신을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이제 쉽게 기억을 하시라고 단순하게 이제 A, B, C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A는 appreciate 해서 이제 감사하기 이거고 두 번째는 believe예요. 그래서 believe yourself 자신을 믿는. 그래서 그게 이제 confidence랑 연결이 되고 세 번째는 C 해서 control 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ABC로 나눴는데 첫 번째 이제 appreciate 감사하기. 이제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키우냐, 그 감사함을 배워야 되나 하고 이렇게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이거를 굳이 배워야 할까? 이거를 왜 연습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라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습관화가 되고요. 이걸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내 감정에 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더 인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자기 자신을 리플렉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감사를 찾으려고 리플렉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 안에서 내 주변에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알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게 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의 이제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를 이제 제 책에서는 이제 뭐 감사 일기를 쓰는 거 아니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기 이제 글을 못 쓰는 경우는 이제 감사 박스를 만들어서 감사함의 추억 같은 것들을 뭐 사진을 박스에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감사를 리추얼로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상에서 조그만 것에 아주 작은 것에 감사를 찾다 보면 이제 삶의 태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욕구 지연이 감사함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일단 사람들은요 그 소유의 본능이 있어요. 다 어린아이든 뭐 어른이든 다들 뭐 이게 갖고 싶고 저게 갖고 싶고 이거 가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죠. 내가 원했던 거를 가졌으니까 그게 이제 풀어졌잖아요. 나의 소유 본능이. 그거를 못 가졌을 때는 반대로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뭐 드레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서 이제 갑자기 산단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샀으니까 되게 좋고 뭐 한 번 입어서 되게 좋겠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이 비슷한 옷이 또 있어요, 옷장에. 이게 순간 이게 충동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욕구 지연을 함으로써 이거는 딱 봤을 때 내가 이게 지금 충동적인 거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시선을 약간 이제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래 뭐 생각해 보니까 딱히 내가 그 드레스가 필요했던 건 아니야. 뭐 다른 것도 이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를 지연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일단은 가진 것에 내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감사 요법처럼 계속 이제 감사함을 찾는 거를 습관하다 보면은 내 현재에 되게 포커스를 하다 보면 이 감사함이 되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욕구 지연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함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욕구를 지연함으로써 충동성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나는 이제 이걸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이룰 수가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신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이제 believe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잡았는데 특히 어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성인들,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슨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어릴 적부터 되게 막 등급이 나뉘어지고 뭐 학원이다 뭐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도 뭐 등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넘버에 숫자에 그걸로 이제 사람이 분류가 되고 등급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그 숫자에 내가 연연을 하게 되고 그 숫자에 안 들어가면 그 등급에 안 들어가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등급에 들기 위해서 너무 악착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또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거기서 더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바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려면 물론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아지는 게 물론 좋겠죠. 왜냐하면 육아 환경이 아이가 이제 자라는 데 있어서 되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육아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커서 성인이 되면은 자존감이 단단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게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추진해 볼 수 있고 있는데 벌써 지금 이제 성인이 됐다. 내가 자존감이 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성인도 충분히 아직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3H를 되게 이제 제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3H를 선물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gift of hearts, gift of hands, gift of head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머리가 주는 선물,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주는 선물, 손이 주는 선물.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이건데 이게 뭐냐면 머리는 이제 information, 정보성 도움을 주는 지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gift of heart라고 이제 신장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를 막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gift of hands에선 되게 실질적인 도움을 옆에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의 자존감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나 역시 타인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C에서 control, 조절, 자기 조절 능력이잖아요. 자기 조절을 한다는 것은 인지를 조절을 하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신체를 그러니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는 이제 육아서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조절 능력을 가르쳐주고 키워줄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체 조절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지, 생각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조절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뇌가 아직 다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를 조절을 함으로써 몸이 캄을 하면 감정도 생각도 또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책에서는 신체를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해라 이렇게 썼는데 어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반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인지, 생각을 조절을 하고 이 감정이 조절이 되면 연결돼서 행동까지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분노 조절을 못해서 주차 문제라든지 뭐 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든지 여기서 그 화가 컨트롤이 안 돼서 너무 거친 행동, 뭐 심지어는 그런 범죄까지 범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도 누그러지고 행동까지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인지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되게 이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영어로 ideal 이건데 이제 identify 이래서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termine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해 보는 게 이제 E는 이제 evaluate 하는 거죠. 바로 전 단계에서 생각해 본 방법들을 이게 괜찮은 건지 evaluate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act 그래서 고안해 봤던 방법들 중에서 최고의 방법을 act, 행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이제 L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해봤으니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배웠나. 실행을 해봤을 때 이래서 좋았고 아니면 저래서 뭐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L 해서 learn,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 아이들 요법으로 identify 하고 determine, 그 다음에 evaluate, 그 다음에 act, learn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step by step 생각을 해다 보면
생각이 조절하는 게 좀 더 쉬워져요. 두 번째 이제 감정으로 넘어가 보면요. 감정이 이렇게 너무 격했을 때는 일단 멈춰야 돼요. 근데 그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 환동으로 확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데도 이 키워드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길, path잖아요. path, P-A-T-H. 그것처럼 P, pause, 멈춤, 멈춰라. A 하면 acknowledge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막 좌절을 하고 있구나. 이제 acknowledge에서 나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T, think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왜 이 감정이 이렇게 왔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H, help. 생각한 방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help. 그래서 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이 path, 이 길을 따라가면 이 감정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